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게 참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문제가 좀 크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될 때 이게 일시적인 폐업을 할 수도 있는데, 폐업해가지고 전격적으로 다른 핵심 인력들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은 아닐 것 같은데, 회사가 실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새로 이렇게 채용을 한데 이제 미리 준비했던 인재를 투입한 데는 그거 자체는 불법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자회사들을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인력 파견 회사를 자기들이 아예 그냥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일을 시키다가 여기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체를 해버린 식으로, 철도 파업 났을 때 군 투입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회사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이렇게 현실 앞에 두고도 이렇게 타협을 매번 이럴 거 아니에요. 매번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럼 아예 그냥 무슨 그렇죠. 고용을 당한 입장이, 이게 근로자가 회사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이상한 상황. 자기 자본을 하나도 안 갖고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자칫하다 그런 식으로 가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기업 활동이 불가능한데요. 미리 학원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업무 같은 걸 익혀서 대체 인력을 투입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닐 것 같은데, 자회사들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협력회사들을 다르게, 실제로 이 세세에 법적으로 속해 있지 않지만 그쪽에서 미리 비슷한 업무를 해가지고 그쪽 일을 하다가 파견하면 어떨까라는, 그쪽에 들어가서 파견하고 그쪽에서 지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업무만 돌아가면 되지 뭐 상관은, 사무직원까지도 같이 다 와서 해주면 돼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네네. 같이 의견 협의는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런 조치가 없이는 계속적인 파업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드는. 계속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불법 파견일 수 있을 쪽에서 모회사의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 작업병의 평가 등을 하는 경우, 이제 원청의 지휘, 이것도 불법이라는데, 근로조건 결정, 자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 회계 징계,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가 하면 되죠. 자회사가 하면 되네. 업무 혼재, 모회사 소속 근로자, 자회사 소속 근로자 같은 업무를 뒤섞여서 일하는 경우, 장비 제공 및 권한, 자회사가 독자적인 전문성이나 자본 없이 단순히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 독자적인 전문성, 장비 갖고 오면 되겠죠. 몇 개. 이게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파견법에 적용을 받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임시 대체 인력으로서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된 이런, 그렇게 해서 회사가 계속 그때마다 손해를 엄청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문제가 크다.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법원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협력회사, 상관없는 협력회사라들도 근로 조건을 명시를 할 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일시적으로 투입돼도 그것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사인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서류를 갖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면 불이익을 좀 당하는 식으로. 그래서 자회사 파견이 불법으로 판명될 때 해당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이익을 얻은 원청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임시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씩 근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학원을 엄청 만들어 갖고 대체 인력을 이렇게 다른 데 좀 이렇게 시익을 시켜놨다가 거기서 투입시켜도 상관없을 부분인데, 원청과 자회사 모두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파견의 경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좀 크네요. 대체 인력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은 불법인가? 그럼 대체 인력 투입이 불법인가? 이것도 불법이네. 아예 뭐 우리나라는 기업이 불가능하군요. 네네. 노동조합 파업 시 외부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투입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장 내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필수 공입사업자 일부 대체, 필수 공입 일부 대체 근로는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엄청난 손해를 발생을 했을 때 이거 완전 회사 주인이 근로자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해고가 할 수 있나 이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해당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서 하도급을 줄 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이를 위반할 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이나 관리자 등 기존 사업장 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위법하지 않다. 그러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서류로 사인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 자영업자 계약을 관리자들은 맺어가지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하는 식으로 관리자들이나 일반 근로자들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을 안 해버리면 되니까 6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차업을 짧게 가야 되는가. 진짜 이거 불가능하다, 불가능했지. 우리 진짜 이게 너무 불가능할 것 같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공익 사업장의 경우에는 파업 시에도 일정 비율의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된다. 대체 인력 투입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파업 기간이 아닌 평소에 하던 신규 채용이나 도급 파업 기간이 아닌 평소에 하던 신규 채용이나 도급 계약 등은 대체 근로로 보지 않는다. 평소에 하던 그럼 평소에 그것을 쉽게 신규 채용을 해가지고 3개월짜리 신규 채용을 하거나 이게 하면 괜찮지 않나. 진짜 이거 진짜 피해가기가 너무 힘들구만요. 평소에 하던 신규 채용이나 도급 계약을 그럼 이건 대체 근로로 보죠. 평소에 그것을 필수 핵심적인 것을 신규 채용이나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외부 인력을 투입시켜서 회사가 멈춰서 내가 이렇게 2조 손실 난다, 10조 손실 난다 이랬을 때 이가 안 되겠다, 도급 계약으로 바꾸자. 핵심은 전부 다 도급 계약으로 이렇게 해버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파업하려면 아직 우리 10조 손실 났는데 그럼 당장 도급 계약으로 핵심 인력은 전부 다 도급 계약으로 그냥. 자, 대체 파업 기간이 아닌 평소에 하던 평소에 신규 채용을 해볼든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직에는 3개월짜리 신규 채용 할 수도 있는 거죠. 3개월짜리 신규 채용 해가지고 그것을 그 일을 투입을 계속 시켜서 그렇죠. 회사 핵심 인력을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는 거죠. 외부 학원에서 훈련시켜가지고 투입을 시켜서 다른 회사 본부를 갔다가 다시 또 신규 채용을 계속 들어오는 거야. 도급 계약을 거기다 아예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전부 다 핵심 인력은 전부 다 우리는 도급으로 가니까요. 회사 방침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당장 2조 손실 나고 10조 손실 회사 망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마다 이게 계속 노조들한테 밀려서 노조가 회사의 주인이네. 그러면 이거는 이건 진짜 불가능. 외국 인력을 갖다 쓰라는 소린가? 외국 인력을 쓰라는 소린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조가 타인을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테러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소원서류 소원서류를 돌리는 수밖에 없어서 법적인 고발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 거기서 그렇죠. 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 여기가 이게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식으로 이게 가능한가? 근무를 하지 않는 노조 활동에 대한 임금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시간 면제제도나 근무시간 외에 노조 활동은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일을 초과하여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야 된다. 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그 휴게 시간에 개인 시간에 노조 활동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자체 무노동 무임금 인식 원칙. 우리나라 이거 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핵심 일은 전부 다 대체 도급으로 다 한다. 그래서 외부 도급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해서 도급을 주고 보고 회사의 기본 핵심 인력들은 전부 다 도급만 주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게 관리직 직원을 계약하는 건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데 노조 가입 불가를 조건으로 계약한 부당 노동 행위 결사의 자유를 치면 이건 못하겠네요. 기업을 회사를 진짜로 폐쇄를 해버려야 되나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회사를 폐쇄를 해버리고 공장 단위로 법인을 갖다가 공장 단위로 법인을 따로 마련해서 일감을 그쪽에 몰아넣어주는 일감을 그쪽 공장을 좀 널널하게 설계를 해서 이쪽 공장을 폐쇄를 해도 법인을 이쪽 공장 따로 법인을 두고 실제 이름만 이게 하나의 브랜드로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공장 단위로 해서 법인을 따로 만들어 이쪽 공장 폐쇄하고 이쪽을 같이 이쪽에도 일감 몰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 안 되면 해외에다가 이렇게 좀 널널하게 공장을 건설해서 그쪽에다가 일감 맡기고 이쪽에 폐쇄를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폐쇄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일시적인 폐쇄 이거 뭐 도저히 이렇게 이리저리 피하려니까 힘들구만요. 네. 참 해당 관리직 직원이 노조법상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인사, 급여, 노무관리, 징계,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기밀 업무를 다루는 직책은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인사, 급여, 노무관리, 징계 이런 직책은 그렇죠. 이렇게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여서 노조법상 가입이 노조가입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게 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중대재해법까지 포함해서 이게 사고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야지. 국가가 정하는 어떤 관리 감독하는 기업이 우리의 안전 불이라든지 안전 있을 걸 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안전 의무를 다 하면 면책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 와서 감시를 해주거나 그냥 감시해 주는 것도 좀 그러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면책을 해줘야 되는데 사건 사고를 100%한 10만 명 되거나 몇만 명 되면 일일이 사건 사고를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나라의 장관들이다, 뭐 총리다, 대통령이다,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처벌이다 이래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냐 아니면 신이 지킬 수 있는 법이냐 그런 생각이 들구만요. 직급이 과장 부장 높더라도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 없이 단순히 보좌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업무만 하는 경우 그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자 이익 대표자 중요한 인사급여, 노무관리, 징계,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기밀업무를 다루는 직책 이런 것들 사용자의 기밀업무라면 연구소 인력도 포함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해당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노조에 가입, 연구도 그러죠. 기밀 업무, 이게 반도체 설계다. 기밀 업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할 때 노조를 그러죠. 이게 노조법 사용자 이익 대표자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면 외국 인력을 대체를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도급 계약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설계다 뭐 이렇게 핵심 이렇게 회사에 돌아가게 하는 핵심들 있잖아요. 자동 설비는 맡기더라도 이쪽 부분은 전부 다 무조건 도급 계약으로 가야 되겠죠. 신규 채용과 도급 계약 미리 학원에서 훈련시켰다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노조가의 강제 탈퇴 강요 금지, 이것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데요. 그래서 노조 탈퇴는 미가입을 조건으로 승진이나 근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강요 유도하면 이거 불가능하다. 이것도 부당농행이. 회사 주인이 자본 투입자, 자본을 가진 자가, 건물을 가진 자가 주인이냐, 아니면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냐. 이게 건물을 가진 자가 주인입니까, 회사에? 아니면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건물에서 이렇게 건물에서 상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 직원이었을 때 노조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계약직이란, 이건 진짜 너무 힘들구만요. 계약직은 근로제약 체계 시 고용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 일하는 근로 형태, 6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신규 채용을 해서 계속 투입을 시켜서 훈련을 회사에서 많이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훈련 인력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라고. 경력직, 그렇죠. 좀 이렇게 사수, 일에 능숙한 사수들은 계속 있고, 나머지 계속 또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훈련하는 식으로 핵심 업무를, 좀 능숙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사수의 감독 속에서 어차피 기계가 다 하는 거라서 보기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그럼 핵심 업무를 도급으로 주로 준다든지 3개월, 6개월로 해서 설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 및 단속 근로자 보호 법률에 따라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최대 2년 법적 제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2년이다. 그럼 이게 2년 초과에 근무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럼 또 새로 뽑고 그러면 되겠다. 계약직은 기간에 정함이 있다. 보통 1년 단위, 3개월, 6개월 단위. 계약기간 종료 시 자연스레 근로기간 종료. 근무와 계약 내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차이 발생. 회사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 자체 계약직. 채용 대행사. 그렇죠. 채용 대행사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는 다른사. 파견 계약직.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경비를 갖다 외주 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것이 핵심 업무도 그냥 얘네들한테 맡겨버리거나, 그래서 계속 이쪽에서 채용 대행사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는 다른 회사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외주 아웃소싱을 핵심 업무에, 어차피 그 공장에서 자동 설비가 움직인다면 그래서 가서 배우고, 또 그 회사 인력을 다른 데 또 투입시켜 갖고 계속 고용해 주면 괜찮죠.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른 데 회사에 취직시켜 주고, 이렇게. 파견 계약직 외주, 우리나라 회사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무를 하기가. 이건 진짜 근로자가 주인이에요. 내가 건물을 가졌다. 건물에 입주한 사람, 아니 상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식당들이 10군데가 들어갔는데 다 종업원들이 있다. 그럼 그 건물이 종업원들이 자기 거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재산권은 나에게 있잖아요. 그 주주들이 있고 회사의 진짜 주인이지, 근로자들은 이게 근로를 공여를 하는 거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네들의 그 대가성을 계약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받았는데, 그 이후로 주주가 받는 이익을, 이게 재산의 건물 절반 뚝 떼어서 나한테 줘라. 이거 요구 같이 들리구만요. 단기 계약직.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를 이게 더 큰 요구를 한다는 거죠. 낙타가 텐트 차지하듯이 더 큰. 그렇죠. 조금씩 전진해서 다 차지할 기세는 요구 사항을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회사에게 말하면 자칫하면 망하겠는데, 회사가.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3개월 미만 뒤 단기로 맺는 근로자. 그렇죠. 이거를 회사가 이제 자동설비로 돌아가더라도 단기 계약직, 파견 계약직, 외주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들이 언제든 인력을 대체해갖고 투입하는데, 이쪽 핵심 회사의 핵심 돌아가는 거는 전부 다 이 채용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외주로 돌아가면서 그 채용사가 사용자 그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쪽 회사의 업무에 능숙하고 다른 대체 인력을 또 일정 기간이 끝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물갈이하고 다른 사람 물갈이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주면 되죠. 진짜 이게 너무 불가능하다. 예. 네, 불가능하다.